딸과 아들 모두 결혼시킨 친구는 우리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 아들과 딸을 모두 짝지어 보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 그녀가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요즘 자식을 전부 결혼시킨 엄마를 완판녀라고 부른다더라. 너 정말 좋겠다. 나도 완판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은 꿈쩍도 안 한다. 부럽다, 부러워. 요즘 같은 세상에 완판이라니. 대체 비결이 뭐야? 좀 알려줘봐.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직 한 명도 결혼시키지 못한 부모들은 완판 대열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자기도 완판녀가 되고 싶다고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혼주도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이 나이에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니 이제 예식장에서는 나보다 며느리가 더 빛나겠네. 그러게 말이야. 머리카락이라도 조금 더 남아있을 때 시집장가 보내야 하는데. 우스갯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결혼식을 올리고 손자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자식은 아직 혼자라는 현실. 그 차이는 부모들 사이에서 은근한 경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조용히 차를 홀짝이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결혼 안 할 것 같아. 그때 참 힘들었거든. 남편 챙기랴, 시댁 챙기랴, 아이들 키우랴. 딸이 나처럼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모두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은 솔직했고 어쩐지 공감이 갔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그래. 자식의 결혼을 바라는 건 결국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잖아. 그런데 결혼해서 힘들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양가적입니다. 결혼을 바라는 마음 뒤에는 행복을 향한 기대와 동시에 그 행복을 믿지 못하는 현실의 불안이 함께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결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삶의 무게를 배우고 사랑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부딪히며 성장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성숙해지는 과정도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 그들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행복은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솔직히 좀 서운해. 나는 애들이 결혼하면 손주 보고 같이 명절 보내고 그런 게 내 노후에 낙일 줄 알았거든. 근데 애들이 다 각자 살아버리니까 내가 괜히 외로운 것 같아. 그 말은 많은 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재촉은 결국 외로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 그 따뜻한 일상의 결핍을 자식의 결혼으로 메우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결혼을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여겼다면 지금의 자식 세대는 결혼을 삶의 선택지 중 하나로 봅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때로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없니? 부모의 입에서는 사랑으로 나온 말이지만 자식의 귀에는 너는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시대. 자식에게 결혼은 희망의 출발점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결혼이 더 이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주변에서 수많은 이혼, 갈등, 경제적 파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안정이 아니라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결혼을 재촉하는 말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을 건드리는 말이 됩니다.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이 한마디가 사랑의 언어로 포장된 현실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식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는 여전히 결혼은 안정이고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결혼은 리스크이고 가족은 유지비가 드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인식의 간극이 깊어질수록 그 틈을 메우려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를 만듭니다. 재촉은 관심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부담이 되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번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만 꺼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 말만 들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결혼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뭐가 즐거워? 그게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빨리 결혼해라라는 말을 거두고 내 인생을 응원한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 부모, 그 부모가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재촉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니? 요즘 무슨 생각을 하니?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결혼을 재촉하는 말보다 기다려주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는 내 자식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 애증이 가득 담긴 이 한마디 공감하시나요?
이건 바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라는 것 같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댑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끔은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 가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늘 펼쳐지는 일들 중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족도 물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옥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몸 밖에 있는 심장과 같다. 영화 주디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내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성의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참 야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결과보다 낮게 나온 자녀에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이별하기.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잘 이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가족 간에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내가 느끼는 편안한 지대가 있고 불편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폭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을 잘 지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인데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기분 좋게 오래갑니다. 네 번째, 간섭 줄이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간섭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태도가 옳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보세요. 가족 구성원은 다 나이가 다르고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 느낍니다. 조언은 동년배 또는 같은 또래에게 듣는 것이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하기.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면서
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가장 표현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가족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참 많습니다.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는 내 자식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 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 애증이 가득 담긴 이 한마디 공감하시나요? 이건 바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라는 것 같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댑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끔은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 가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늘 펼쳐지는 일들 중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족도 물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욱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몸 밖에 있는 심장과 같다. 영화 주디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내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성의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참 야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결과보다 낮게 나온 자녀에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이별하기.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잘 이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가족 간에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내가 느끼는 편안한 지대가 있고 불편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폭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을 잘 지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인데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기분 좋게 오래갑니다.
네 번째, 간섭 줄이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간섭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태도가 옳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보세요. 가족 구성원은 다 나이가 다르고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 느낍니다. 조언은 동년배 또는 같은 또래에게 듣는 것이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하기.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면서 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가장 표현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가족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참 많습니다.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